네, 최근 남극에서 영상 20도를 웃도는 기온이 처음으로 관측되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남극이 여름이기는 해도 정말 유례 없는 일이죠, 이게. 네, 지난 9일 같은 경우에는 남극의 북단, 최북단 같은 경우 기온이 무려 20.75도까지 섭씨 올라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따뜻했던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 남극의 서쪽에서는 빙산이 떨어져 나왔는데 서울 면적의 절반이 넘는 크기였습니다. 이런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오는 게 예전엔 한 5년에 한 번 정도 떨어져 나왔다면 지금은 해마다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다가는 언젠가 남극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런 남극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또 관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 분들인데요.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종국 월동연구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남극 세종과학기지 홍종국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남극 북단에서는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어갔다고 하던데 지금 계시는 세종기지 그 일대 지역은 어떤가요? 예, 올해 2월은 세종기지 설립 이후에 가장 따뜻한 2월로 기록될 것입니다. 세종기지 인근에 빙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들이 아주 빠르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빙벽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야외를 돌아다녀 보면 많은 이끼류들이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 온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습니다. 남극에는 우리 세종기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뭐 협력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현재 그 남극 대륙에는 40개 이상의 그 상주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극의 면적이 한반도의 150배나 되는 큰 면적이기 때문에 그 이들 기지만 갖고는 연구를 다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연구자들이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외국 가서 같이 연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연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빙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원영 박사님께서도 매년 남극에 방문을 하시고 펭귄을 연구하신다고요? 알죠? 이게 누군지 좀 알죠? 비슷한데? 네, 뱅수. 네, 뱅수. 요즘 그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 그 뱅수의 고향이 바로 남극이 아니에요? 네, 그 나왔습니다. 맞아요. 얼음이 녹으면서 살갗이 사라진다고, 그 펭귄들이. 제가 지난달엔 세종과학기지에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을 때에도 옆에서 빙하가 소멸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30m 정도 계속해서 빠르게 소멸하고 있는데요. 지난 6년간 계산을 해보면 한 150m 정도 사라진 셈이죠. 특히 지난 남극의 여름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거든요. 제가 펭귄 번식지에 가보면 펭귄들이 저렇게 입을 벌리고 헥헥거리면서 열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데. 남극의 여름이 그 펭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새끼를 낳아서 키우고 이렇게 몸을 살찌우는 시기인데요. 최근에는 먹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펭귄의 주요 먹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릴, 전체적으로 양이 점차 감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크릴이 사는 곳은 해빙이라고 하는 곳 그 아래쪽에서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면서 커 나가는데 바다 얼음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크릴이 살 곳이 없어지고 펭귄도 점차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보도를 하나 보니까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 한 종류가 개체수가 지난 50년 동안 무려 80%나 줄어들었더라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남극에 살고 있는 턱근 펭귄인데요. 이름 그대로 이렇게 턱에 끈이 달려 있어요. 그 턱근 펭귄이 크릴에 굉장히 의존하는 펭귄이거든요. 바로 그 크릴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턱근 펭귄에게는 자기가 먹을 거리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동물은 바로 황제 펭귄인데요. 펭귄 중에서도 가장 크기가 큰 펭귄이죠.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키우는 곳이 바로 바다 얼음 위예요. 근데 바다 얼음이 점차 줄어드니까 자기의 집을 잃게 되는 거죠. 크리스티안, 팽아? 나 이거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펭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이 황제 펭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혹시 펭수도 황제 펭귄인가요? 예, 제가 봤을 때 펭수는 황제 펭귄 중에서도 어린 개체. 전체적으로 회색 빛을 들고 있거든요. 얼굴은 하얗고요. 되게 큰데? 지난 한 50년 동안 벌써 전체 개체군의 절반이 줄어들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2100년
금세기 말에는 황제 펭귄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공룡을 보듯이 나중에 이제 후대에서는 그냥 뭐 책이나 네.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겠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전에 이런 새가 있었구나. 네. 마치 우리가 도도새를 떠올리듯이 뭐 멸종한 새를 추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슬퍼. Ole. 플로리다에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일기예보가 있기도 했어요. 이구아나 비예보 이런 게 내리기도 했었는데요. 이구아나에게도 일기예보가 이구아나 필요한가? 비예보. 뭐지? 플로리다는 굉장히 따뜻한 지역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 1월에는 평균 기온보다 약 10도에서 15도 가량 더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구아나는 원래 변온 동물인데 이 온도 조절을 잘 못해서 몸이 너무 차가워지니까 나무에 있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이구아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예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이변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워낙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변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2100년까지 약 4도에서 5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상승한 만큼 전체적으로 열대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호우가 증가하는 곳도 많아지고 또 한쪽에선 호우가 증가하는 만큼 한쪽에선 가뭄의 효과가 빠르게 또 증가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IPCC 총회에서는 그걸 1.5도까지 좀 낮춰보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가 주목한 게 있는데 바로 그 초코로 유명해진 나무 주연상을 받은 호아킨 피닉스 배우가 입었던 옷입니다. 이 옷은 호아킨 피닉스는 시상식에서 5번이나 연속으로 같은 턱시도를 입고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작은 변화들이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의류 중에 한 85%를 해마다 버리고 있대요. 근데 네. 의류 산업의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한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이나 해운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그렇죠.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아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이죠.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의 올해 핵심 의제도 바로 기후 변화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기후 변화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